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 순서엔 안철수 의원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정까지 투표 종료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의원도 있었는데요. 김예지 의원과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한 김상욱 의원이 그렇습니다. 네, 자정까지는 이제 4시간가량이 남았습니다. 이 밤은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박수를 받았는데 결국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더라도 또 정치 생명이 끝날 각오를 하고 왔다고 본회의장 밖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당론을 무릅쓰고 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찬성표를 던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텐도홀에서 박수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맥빠지게는 했죠. 그래도 투표조차 하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모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용기를 낸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또 김혜지 의원 이 세 분에게 그래도 투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개개 헌법기관인 의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은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물 한 잔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투표했을 때는 찬성일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는 잘 했는데 참여는 잘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비밀 투표인데 본인이 또 반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역구 그 주민들 보라고 지금 그렇게 떠들어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시에 오히려 더 문매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원총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인 계엄,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놓고 규정해놓고 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여기에 참여는 안 하면서 국회법의 위반이니까요. 본회의 개최 중에 어떤 회의도 열 수 없고 네. 이거는 투표 방해일 수도 있고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굳이 의총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왜 모여가지고 구경 났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할 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개표하기를 기다린다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의원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용기를 내서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의총인이 아니니 또 숨어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동욱 원내대표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의원 개개인별로 나와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3명 다른 의원들도 나와서 투표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현 시점에서의 탄핵이 우리 당이 국민들께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결국에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적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을 두고 지금 당장은 뭐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더 좋은 수습책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상계엄 뭐 내란에 동조한다 이런 식의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나올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계획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직무정지 사태로 보여줄 수 있는 대책들을 차츰 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국회 안의 장면이고요. 저 안에 회의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방문하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취재진과 약간 뒤엉켜 있는 그런 듯 모습인데 조금 전 국회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투표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신동욱 원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론에 따라 표결을 않는 것이며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국회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장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투표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다고요.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양심을 기대해 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씨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개곽천선할 일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길 바랍니다만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그 자체가 이제는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역시 오늘 국민의힘은 독재자의 후예다. 내가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군합발로 국민들을 핍박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다만 민주주의 하는 데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막아왔던 우리의 독재 역사, 그 독재 역사를 이번에 재현됐고 그 재현에 대한 역사를 끊어내는 데에도 이번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의 후예들이 모여있는 정당에 이제 남은 것은 공멸이고 괴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의 정족수는 200명입니다. 300석 중에 3분의 2죠. 현재까지 195명이 투표를 했고 5명이 부족합니다. 물론 김상욱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정족수와 가결 요건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숫자는 따라서 최소 194명이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나머지 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저 우측 상단에 저희가 숫자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저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세요? 지금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면 심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을 했고 보다 확실한 그 탄핵소추안의 부결을 위해서 집단으로 퇴장하고 아예 표결에 참가를 안 하는 방식을 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집권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는 2번의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3일 날 현직 대통령에 있는 자가 친위 구테타를 시도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오물을 한번 뒤집어 썼는데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게 기대한 것은 뭐 이상한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대통령에 의해서 저지러진 잘못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를 통해서 이 잘못이 시정되는 절차가 계속 이행될 것을 대한민국의 이른바 회복 탄력성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다른 나라의 기대를 뭐랄까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참가를 해야 되는 투표에 대해서 집단 퇴장이라는 불법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또 한 번 전 세계인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오물을 확 끼얹은 집권 세력을 연거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참 슬픈 날입니다. 예. 자, 국회 앞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 의원님. 네. 국회 앞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건 2016년 이래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밤에 이렇게 모인 건 거의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네. 국회 앞에 저 수많은 시민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정말 이번 주 가장 추운 날이거든요. 왜 모였겠습니까? 12월 3일 날 밤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 그 내란에 대해서 공포와 그때 느꼈던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 열망으로 지금 가득 찬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 하나로 저기 모여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탄핵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 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국민 눈높이만 외쳤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3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령관들의 어떤 양심 선언, 고백들이 조금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탄핵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더니 철저히 무시하더니 그 적대감은 다 어디 가고 독대를 또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만 그 소신을 정말 지켜준다면 오늘 탄핵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초록은 동색이구나.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정말 철저하게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분들 지금 이 추운 날 모여서 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더 올 수 있을까. 정말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인원들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말 이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규탄하고 있고 미 연방 하원 의원도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엄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이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또 찬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 민주화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해서 세계가 또 한 번 놀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습 보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 그냥 모여 있는 거라고요? 모여서 지금 대표 결과 보고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경난 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국회가 침탈당하는 그 순간에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탄핵을 안 시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분명히 위헌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그렇게 맨 먼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수많은 국민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국민은 어디 가고 지금 이런 말 바꾸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 이제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같은 편이었구나 이런 생각만 남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이 시각 국회 여의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졌고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두껍게 입고 나왔습니다.
촛불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광주에도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계십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지만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 취재진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할 때 불편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광장에서의 집회 열기는 상당히 뜨겁고 광장에서의 질서는 정연하다라는 소식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광주는 윤재관 의원님, 네. 특히 계엄군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참담한 심경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제 고립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군부 독재가 군인이 군홧발로 그리고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상공에서 있었던 헬기의 모습을 보자마자 몇십 년 동안 40년 이상, 45년 이상 잊고 살았던 일을 다시 기억하고 해년 5월마다 느꼈던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고 정말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45년 만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다시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일을 불참하고도 국회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탱크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탱크의 전진을 막고 있었던 국민들인데 저희 국민 앞에 가서 내가 왜 반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왜 내가 투표를 안 하게 된 건지도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용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갈 수가 없고 제일 안전한 곳이 국회라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4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국회를 버리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저렇게 구걸하고 비겁하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정말 자격 없다. 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가의 희망을 느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화면에 이 시각 광주의 모습입니다. 비가 꽤 내리는 것 같은데 비옷을 입고 또 우산을 쓰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보이네요. 광주 시민들 많이 모였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비옷과 우산을 받쳐들고 또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현장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런 광경은 거의 처음이죠. 국회 앞에서 또 광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요. 그렇죠. 보통은 광화문 앞에서 집회가 많이 이루어졌고 국회에서는 가끔 뭐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단체나 조직,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어디 이렇게 노조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적은 있어도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국회 앞에 이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주는 국민들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고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정상국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서야 되는 게 급하다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 열망에 정말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글쎄요, 내란 수계의 그 어떤 두려움이 그렇게 컸나요? 또 아직도 윤석열을 소화하겠다고 탄핵소추안에 아예 기표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중에 대부분이 105명이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로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예. 어떤 일을 국회의원은 당해야 좀 정신을 자신을 차릴런지 대신해 이 의사를 상식적으로는 표현하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에 보낸 대표자입니다. 자, 우원식 자신을 국회의장이 선출한 다시 한번 투표를 호소하고 국민의 있습니다. 잠시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종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의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 일단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든 부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회의장이 9시 3시간이 되는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불성립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300명이면 대통령 탄핵 표결은 3분의 2입니다. 200명의 투표가 있어야 의결 정족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하는 것이고 이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9시 20분까지 30분을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찬반을 떠나서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의사를 밝혀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국회 앞에 지금 집회에 대해서 외신들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BBC는 주최 측이 K-팝을 틀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흔들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집회가 거리의 팝 콘서트가 된 것 같다라는 특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도 마찬가지로 집회 문화를 다뤘고요. 그동안 환율 시장이 요동치고 주식 시장도 요동치고 여행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격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그나마 우리의 국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외신의 보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앞서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반박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정당이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찬성한 게 아니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당일날 있었던 표결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 현실적으로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던 18명의 의원들은 모두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었고요. 지금 투표에 임하지 않는 것은
투표에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사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이 개별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당론을 정했고 이 당론을 지키겠다는 의원들의 개별 자유 의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현재의 사태를 수습해 가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현재 탄핵을 바로 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고민해서 그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충분히 절연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었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선 퇴진을 약속하는 담화를 하도록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 더군다나 2016년, 17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대통령의 담화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한 담화였습니까? 본인이 다 체포해라, 방첩사에 가두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쭉쭉 불러줬다고 하는 국정원 1차 자격에 그 안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포함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그럼 대통령이 표현을 빌면은 반국가 세력이고 척결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북 뭐 이런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담화에는 사과 반성이라는 그냥 레토릭만 들어있을 뿐이지 진정한 사과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과였죠. 그래서 하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탄핵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4일 만에 억지로 떠밀리듯 나타나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 안 할 명분을 만들어준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대통령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인은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고요. 대통령은 절박해서 계엄을 선포했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과하는 모습입니까? 2차 계엄은 없다? 1차 계엄은 그러면은 국민에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했습니까? 대통령 거짓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내 이름은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이제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그 사과문 그리고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들은 정말 국민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습책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 계엄을 전후로 정말 대한민국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 어떤 수습책도 진정한 수습책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사과 이후에 국민의힘의 기류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드리고 현장 계속 연결하겠습니다.